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열어서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와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의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최근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나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검증도 거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좀 이거 뭐야 다들 뜬금포 느낌을 들었을 거고 이건 오히려 또 보수 진영이 더 이 부분 대해서는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억이죠? 조갑재 기자가 지금 이걸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76년도에 네. 포항에서 이 원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석유를 떠 마시는 것까지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거 이제 가짜라고 밝힌 사람이 조갑재 기자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탐사 보도한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도 조갑재 기자가 이제 브리핑하면서 가짜다. 근데 이제 박정희 때는 그때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5.1달러에 엄청나게 짓눌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다들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산유국 되겠다는 그 있었잖아요. 우리 땅에서 났으면 나가서.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바람이 그냥 이제 해서 어찌 보면은 가짜에 속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도 한번 산유국 돼보겠다라고 그런 의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중동이나 이쪽에 이제 같이 공동 개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우리도 산유국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죠. 해외 원전 개발 예. 워낙 많이 해놔서. 그래서 그런 열망이 박정희 때보다는 많이 이제 관심도 떨어졌을 텐데 이런 거를 지금 그 박정희 때랑 똑같은 카드를 가져왔다. 이거는 그 당시는 박정희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갑재 기자는. 네. 이거는 윤석열이 속은 게 아니라 속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국민 수준을 그 당시 박정희 때로 지금 설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원전 터졌다 그러면 막이 태극기 들고 뛰어 나올 것처럼 이거 완전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아니냐는 거예요. 19에서 산업화 국뽕시대의 논리를 어쨌든 그대로 차용한 느낌이다. 네, 그때. 네. 어쨌든 조갑재 당사자니까 네. 뭐 저는 사실 조갑재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인데만 이 부분 대해서는 어쨌든 평생 이걸 취재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조갑재 기자 의견에 동의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자원개발이라는 게 물리 탐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추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검증이 되면 상업화에 나서는 건데 지금 우리 단계라는 건 아직 시추 전 단계인 거잖아요. 이 단계가 네. 이건 뭐 조갑재 기자의 분석인데 원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물리 탐사라는 예, 거는 이거는 아직 있을 거로 추정되는 수준이지 음. 실제 하는 것 자체 확인이 안 된 단계입니다. 이 현재 상황이. 그리고 실제 제가 다시 이 산재 네. 발표를 보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맞아요. 설명이다. 원유가 있다고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조건을 다 달았더라고. 예를 들면은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과 비교를 하면서 이보다는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뒤에 판단된다. 뭐 이런 걸 달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천연가스는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석유는 좀처럼 없고 지금 이 산자부가 했던 동해의 유전이 그게 이제 총 한 2조 원 정도 규모.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껌값이 한마디로. 2조 원이라는 2조 원 거네. 정도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개발 수지가 안 맞는데 동해에서 한번 해보자 이 경험 삼아서 한 정도고 가스 같은 거는 개발이 돼도 이 수입보다 비싸니까 이게 도입 단가가 네, 도입 단가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동해 개발이 잘 안 된 게 발견은 되고 있어요 조금씩 없진 않다. 근데 네.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경제성이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다 좌절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90년대에 정말 많이 줄였다 그러네 엄청나게 줄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짜리 유전이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박정희 때 이후로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사실은 네. 찾아보려고. 이제는 잘 네. 하지도 않는데 이게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이 탐사에 정말 신기술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어떤 이 곳을 좀 탐색한다 원유가 있을 지역에 그러면은 네. 확률이 있다는 거야 확률이 이 원유 있을 확률이 있다. 근데 그 확률대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제 대충 그걸 가지고 덮던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번 파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시추해보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없으면 이제 막대한 돈이 이제 지금 낭비가 되고
이번에 발표에 뭐 해외에 정말 이제 정말 큰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안 나오면요 그 기술 기업에다가 돈 갖다 퍼주는 거죠 그냥 예, 국민만 이제 속는 거고. 그렇죠. 거기는 말 그대로 실제로 검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죠? 돈 받고. 그리고 지금 오후에 일본 야후의 기사가 이제 탑에 떠서 네. 뭐 이렇게 게시판에 올라와서 보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조롱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진짜요? 뭐라고 올린 겁니까? 예. 탐사 수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원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정도면요 국가가 비밀스럽게 해야지 그거를 동네방네 떠들면은 다른 나라가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아. 이게 지금 소유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무슨 우리나라 뭐 무슨 200리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추정 단계면은 어느 나라가 떠벌리냐는 거예요. 추정 단계. 그러니까 주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수역 안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성형된 공간 자체가 아니, 넓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그러니까 말은 네. 삼성전자 시총에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저 일본도 들어올 수는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넓게 있을 그러면은 테니까 저런 네. 게 만약에 진짜 확실하면은 비밀스럽게. 비밀리에 개발하고 딱 시추할 때 꽂는다. 지금부터 떠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저거는 확실치 않다는 일본이 그런 조롱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가뜩이나 지금 정권이 좀 인기가 없는 마당에 만약 이게 그랬거든요. 내년 상반기쯤에 그 여러분은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 이랬는데 만약에 열었는데 꽝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차분하게 비밀리에 내부에서만 네. 하고 슬쩍 했다가 슬쩍 덮었어야죠. 만약에 차분하게 하려면은. 근데 온 동네방네 태극기 들고 이제 산유국 됐다 떠들어놓고 뭘 찾고. 네. 근데 제가 볼 때 저기에 지금 열광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나는 오히려 조롱과 지금 뭐, 예.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오늘 또 주가가 또 예. 그 뭐 가스공사나 그 이외에 이제 배관 업체들 엄청 뛰었습니다. 그게 저게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76년도 이전 때는 막 그런 혐의가 있었죠. 어떤 사기꾼들 들어왔다 했었는데 네. 또 천공이 또 하필이면은 2주 전에 우리 사륜국 된다고 떠들어댄 것도 지금 아니 정확히는 시작하고. 보니까 1월 14일 강인데 아마도 업로드가 뭐 그 시점에 된 그러니까 모양이죠. 아니 네. 천공은 원래 그래요. 네. 천공은 마음껏 떠들어놓은 거를 네. 필요할 때 잘라서 올리는데 아, 원래 그래요? 예, 그러면 네. 천공이 찍어서 잘라서 올리면 뭔가 터져요. 그러니까 항상 천공이. 아 그래서 이제 늘 예지력이 그랬어요. 있다고 예. 이제 평가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1월달에 강의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1월달에 강의한 거 중에서 왜 산유국 된다는 것을 잘라가지고 지급자 올렸냐. 네. 왜 올리자마자 갑자기 산유국이 되냐. 이게 또 천공에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봐 저도 영상을 정법 강의 들어서 봤는데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청난 값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파면 다 나온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이 약하니까 그런 걸 손댈 수가 없었던 거고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산유국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돼.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이 석유하고 음. 이 땅에 있는 석유하고 단가가 어느 게 싸겠습니까? 아니 땅이 훨씬 싸겠죠. 싸죠. 그리고 예. 이제 만약에 석유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근데 가스는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 파이프로 그냥 이 오잖아요. 예, 온다고 오게 하는 되면요. 거잖아요. 예. 러시아 이 가스 단가를 이길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최저 단가가 러시아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남북 관계 좋을 때 그거 내려오자고 한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심해로 밀고 가서 가스를 개발해서 누가 사냐 이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극악한 상황일 때 우리 주권 정도라고는 환상을 가져야만 이제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이런 거죠? 이게 예. 이제 이 자원 안보 얘기하는 건데 사실 자원 안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입처를 다변화시키는 거거든. 다변화하게. 그렇죠. 예. 꼭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식량 안보 얘기하는데 우리 식량 같은 것이 뭐 간답니다. 우리 지금 작업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변화를 시켜야 하는 게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지. 우리가 개발하고 갖는 게 이게 아니라는 이제 거죠. 60년대, 예. 70년대는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식량도 다 생산하고 다 해야 된다 근데 요즘 그런 관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천공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윤석열 주장하는 것도 네.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라든가. 그렇게 대한민국이 이제 뭐 완전 뭐 세계 1위가 만세 부를 게 아니다. 예. 사우디가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그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평일과 주말에도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어요. 실제로 보니까 뭐 차 유리가 깨지기도 하고 어디 건물에 이제 투척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이거 자체는 사실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오물투척 풍선이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그 전단지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면은 이제 이 북한의 이제 미사일에 대한 이제 남한의 탐지 기능을 한번 테스트하고 무력화시키는 거냐, 군사 작전이냐. 이거 다른데 사실은 대북 전단지는 대한민국이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 민간 단체들 이제 민간 단체가 보내는 건 인권 단체,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그렇지. 건데 이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것보다 지금 날라 들어오는 게 훨씬 단가가 비싸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정도 이 전단지 좀 막으려고 저렇게 이 돈을 갖다 쓸까? 저거는 좀 군사 작전으로 좀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원래 대북 전단 뿌리면 그게 평양까지 못 간다며요. 못 가죠. 예. 그러니까 중간 결국은 사람 많은데 안 떨어진다는 예, 거 못 아니에요.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성능은 일반 민간인들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고성능 어떻게 보면 진짜 군사 무기죠 이거는. 오물풍선이 날아온다. 그럼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고 있니까 어디까지 방어하지 본다. 이건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오늘 좀 이제 보수 안보 쪽에서 이런 그 유튜브나 이제 칼럼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그런 뭐 전자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를 계속.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렇게 비싼 단가, 북한이 저렇게 비싼 단가에 저런 군사 무기를 저렇게 보낼 수 있을까? 네. 그리고 현재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거는 공개로 보내는 거는 다 막혔어요. 근데 원래 공개로 훨씬 많이 보냈거든요. 공개로.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보내는 팀이 있는가, 비공개로 보내는 팀이 있는데 공개로 보내는 이유는 솔직히 그 후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여기서 왕창 보내겠다 이래야지 후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예. 근데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있지. 그러면은 그 주민들은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역에. 그냥 저쪽 장사포들이 다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난리가 나는. 그래서 이 전화 좀 보수 쪽에서 그런 방식 말고 비공개로 하는 거면은 일단 주민들 피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주로 새벽이나 야방에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정부가 막을 방법도 없어. 사실 그런 경우는. 몰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 대북 전단지에 대한 이렇게 후원금이 거의 아까 공개로 하지 않으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팀만 남았어요. 비공개 팀만. 그러니까 얼마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의 얼마 남았다는 거죠.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렇게 전담 보내고 오물풍선 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다시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지금 심리전이 아니라 이 오물 그 풍선이 군사 무기라고 간다면은 대북 확성기는 의미가 없죠. 유효한 대응수단이 아니다. 이거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미사일 공격용이라면서요. 그럼 저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맞춰야지. 그거는 다시 뭐 전단지를 뿌리고 뭐 확성기라고 전혀 관계 없는 거고 군사적으로 풀던지 아니면은 정치 대화로 풀던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19 합의를 뭐 효력정지한다는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나 큰 싸움 벌어질까봐 국민들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사실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우리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국정감사에서 이 국방부 이 대북 전문 그 준장이 얘기한 게 있는 게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10년 전이지만은 상상 못하겠지만은 북한 특수부대가 저기 개성의 소악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온다. 단체로 들어온다. 서울로. 솔직히 아무 대비 안 돼 있다. 우리 분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10,000명이 들어오면 서울 마비된다. 그러니까 군사 이 비대칭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군사 작전 들어오면요. 우리는 정말 그냥 눈 뜨고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9.19 합의 가지고 덤성대운다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 오물풍선이요. 이 최첨단 무기라고 한다면 뭔가 하는 거를 그게 맞춤 대응을 해야죠. 맞춤 대응을. 맞춤 대응. 맞춤 대응이라는 건 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게 대화 채널을 전부 봉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러니까 의도가 뭔지 물어보지를 못해. 의도가 뭔지 알 수가 저거 왜 없어. 보내는지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 물어볼 사람이. 그래서 아무리 이 강경 보수 정권이라도 대화 채널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같은 경우도 뭐 김태효가 뭐 돈 주고 하다 걸리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유지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중단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보고 그냥 추정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이 일본이나 이제 이쪽하고 직접 대화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야.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한국은 너희는 그냥 똥바가지 뒤집어 써라 그러고 자기들은 이제 일본하고 하겠다 이거랑 비슷하게 돼 있는 건데
일단은 물밑으로 대화체는 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네. 그 하다 보니까 이제 국방 문제 연속인데 그 최혜병 이제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야당은 하자고 장애 집회를 열고 있는 건데 그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실 해명이 약간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이 좀 있어요.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다 인정을 하고 음. 윤석열이 결국에는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놨잖아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이종석 장관이 다 인정했고 보고한 적도 없고, 전혀 예. 이건 아니라고 하다가 사실상 대통령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입했다는 예, 걸. 그 관계자 말 언론 보도된 걸 보면은 음. 결국은 뭐 이렇게 야단을 쳤다는 표현을 한수 빌면서 많이 쳤다 그러는데 네.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뭐 국방부 장관한테 네. 한수 가르쳤다 그러면 어차피 개입했다는 게 다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 더 이상 이 개입했다는 걸 막을 길이 없으니까 네. 정당한 개입이었다라고 이제 이 논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로는 이제 야단으로 바꾸고 음. 그 수사 외압은 적정한 수사 지도였 합법적인 수사 지도였던 것처럼 외양을 바꾸는 시도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타기, 물타기에 들어갔던 거죠. 네. 물타기에 들어가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안 받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네. 그 이종석 장관 정도가 이제 총대를 뭐 네. 총대면서 직권남용으로 한번 이제 경미하게 한번 가보자. 아니 근데 음. 이종섭 전 장관도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중간에 물러난 건 자기고 나중에 호주 대사 시켜준다고 해서 갔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서 또 쇼하다가 그만두고 모든 근데 화살은 이제 또 자기한테 와 있는데요. 이미 뭐 예. 자기 한 배를 뭐 윤석열 대통령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같이 죽는다 해가지고 이종섭 장관이 다 총대를 메고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정 정도의 뭐 코친했다 이 네. 정도로 하고 그 당시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 통화 3번은 뭐 절대 그 얘기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요 하는데 최혜병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예. 근데 최혜병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의 핵심은 이 경북경찰서로 넘어간 수사 자료를 이제 다시 갖고 오고. 오니까 예. 경북경찰서 사건이다. 최혜병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우기려는 것 같아요. 최혜병 채자다 얘기 안 꺼냈다. 경북경찰서 얘기만 했다. 아, 네. 예, 그렇게 우기려는 것 같아서 거의 조삼모사식으로 한번 넘어가요. 아 그리고 박정훈에 대한 그런 보직 해임도 그날 이루어졌는데 네. 아니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그런 그 바쁜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안에서 봤을 때는 해병대에서 이런 사건이 접하고 하는 거는 처음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가고 있잖아요. 아니 뭐 네. 대통령이 그 정도 뭐 개입도 못하냐 이걸로 가고 싶어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분이에요. 그날에 대해서는 항명 수괴죄가 적용됐잖아요. 집단항명 수괴. 집단항명 수괴죄가 돼서 그 전시문 사형. 예. 일정 예. 정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따라가는 사람들을 싸그리 항명 수괴로 다 몰아가지고 해병대를 몰살시키려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사건이 가볍게 못 가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예, 이 문제가 결국 나지 그것도 않고 나중에 죄명도 변경했잖아. 예. 나중에 이제 변경이 네. 돼서 이제 항명죄로만 와 있는데 그 항명죄라는 거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지금 이 말이 안 맞는 게 뭔가 명령을 했는데 안 들었기 때문에 항명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무슨 명령을 했냐 이거야 무슨 명령을 제출하지 마라 경북경찰서에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러니까 무슨 항명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 그쪽 재판에서는. 아니 근데 이렇게 통화 기록도 많이 나오고 증거가 좀 이렇게 현출이 되고 있으면 그 공수처는 좀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 앞뒤 말 안 맞는 사람들은 싹 다 구속영장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왜냐하면 수사할 수 있어요 일선 검사들이. 근데 구속영장은 상급 이 지휘자가 이제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찍고. 검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걸 부장검사나 지금 공수처장이 찍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수처의 일선 검사들은 그냥 불러서 물어보는 거 이상의 딴수하는 거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야당은 장애 집회를 2주째 했는데 그 변희재 대표님은 집회 안 보이고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조금 이게 네. 이 민주당 주도 이렇게 이 집회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좀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 최혜병 사건이 좀 딜레마죠. 딜레마다. 네,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특검을 받아들이면은 윤석열 정권이 휘청거린다는 거 다 알고 알죠. 있어요. 예. 고소 아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이제 이 억울한 죽음을 푸는 걸 넘어서 정권 교체, 즉 윤석열 탄핵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야 이거 분명히 잘못한 건 아는데 이거 막아줘야 되겠다 해서 똘똘 뭉쳐 막고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야, 이거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예, 아, 보수 그래요? 진영은 그냥 똘똘 뭉쳐 막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집회를 주도해서 밀고 갔을 때 이 보수의 이 수성을 깰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다른 활로를 찾아서 하겠다. 예. 그 다른 활로는 뭐예요? 저는 장시호 녹취라 그래요. 그걸로 이제 하고 계신 거고. 장시호 녹취록은 네. 보수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수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니까. 음. 그러니까 108석이라는 게 까짓 거 8명만 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핵심 지지층 20%가 버텨주면요. 이 네. 108석이 흩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음. 배신자로 찍히면 끝장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상병이나 이런 방식으로 밀어가지고는 그냥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예, 통과 못하고. 그냥 교착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예, 높다. 예, 예. 그래도 언젠가 피크 타임에 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피크타임이 있어도 제가 말한 108석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단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단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건희 종합특검법도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주가 조작 의혹뿐만 아니고 그 허위 경력 기재, 그다음에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의혹, 그다음에 민간인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백 포함되고요. 서울 영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렇게 다 종합 세트를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네. 또 훔칠 수 이것도 버틸 겁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보수 진영은 여하간 그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막아주는데 네. 앞으로 문제는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럼 3년 동안 이걸 막아줘야 되냐? 그럼 그 뒤는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윤석열하고 똑같이 이제 뭐 역사에 파묻히는 거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3, 4, 5 모여서 이제 이 막아주긴 막아주는데 그 다음에 대안들은 논의하고 있죠. 그러면은 보수 이제 진영에서 뭔가 좀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진 분들은 그러면은 전 정부와의 그런 연결고리 이런 걸 찾는 겁니까? 굳이 표현을 하면? 일단 사건을 떠나서 그 윤석열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람들은 보수에서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은 문재인 사람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좌파 문재인이라고 규정을 해서 얼마 전에도 이 김태산 씨가 아주 강하게 칼럼을 냈죠. 그 윤석열은 좌파다. 왜 보수가 지켜주냐. 그 좌파는 절대 윤석열 탄핵 안 시킬 거다. 같은 좌파인데 뭘 그러냐 해서 이런 논의는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왜 일단 지키고 보자까지 가고 있는데 저거를 언제까지 지켜줘야 되냐 그리고 왜 지켜야 되냐 여기에 지금 회의는 자꾸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최상병이나 이 김건희 특검이 압박 들어올 때는요 저는 보수가 그쪽 문을 열지 않고 장시호 녹취하고 태블릿을 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명분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이유로 치고 들어올 것이다. 왜냐면은 장시호 녹취하고 태블릿 조작은 똑같은 윤석열 한동훈의 짓이지만은 촛불이 판 깔아준 거 아니냐. 이건 보수가 판 깐 게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책임을 양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최상병이나 김건희는 보수가 다 덮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쓰러진다 그러면은 종목이 이걸로 쓰러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요즘 안진걸 대표 연락 안 와요? 같이 하자고? 요 문제가 장시호 녹취를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쪽에 자꾸 관심 갖는 이유가 저는 보수 쪽의 지형도를 알잖아요. 이게 더 빨리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는 거죠. 아, 그런 상황이다 해설해 주셨고 최근에 보니까 김건희 이제 특검법 하자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특검법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게 네. 그러니까 김건희로는 절대 돌파 못한다는 걸 시그널을 주는 건데 아니 김정숙은 그냥 수사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정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사하면 예. 되잖아요. 김정숙은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이 하는 일도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니 보수가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 수사하라고 윤석열을 뽑아줬는데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면 김정숙을 이런 여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왜 특검 만드냐 수사하면 되는데 수사는 네.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이제 불리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여권이 이제 보니까 이제 특검 카드를 내미니까 그 김건희 여사 이제 순방 다닌 기내식 그 비용도 공개해라. 뭐 이런 맞대응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타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김정숙 거, 뭐 김건희 거 도찐개찐하다가 야 덮어 둘 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그 야권에서는 김정숙 거 다 수사하라고 해야 돼요. 예. 다 수사하라고. 그 대신에 김건희도 하라고 같이 해야 되지. 지금 사실상 뭐 저렇게 가다가 같이 하지 말자로 저는 가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네. 결말이 종국적인 결말이 그럴 수 있다. 야당에서는
쌍특검하자 그러든지 아니면 당장 김정숙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라 네. 그래 하라고.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한국일보 보도가 났던데 지난달 이제 목요일에 이제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검찰총장이 세심 서울중앙지검장과 명품백 사건의 담당 부장검사가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길게 뭐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직접. 그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게 나오던데 이건 뭐 수사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사팀은 유지가 된 걸로 나오잖아요. 됐죠, 예. 네, 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영장을 치는 문제는 이 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비슷하게 적당히 그냥 정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니 왜냐면은 그 최혜병 그 공수처 조사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주변에 대통령실 이전까지는 잘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대통령실을 조사했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못 하고 지금 거의. 아니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마음껏 하게 해도돼 네. 영장을 안 내주는 거야 위에서. 그럼 이제 밑에 검사들은 그거 빼고 그냥 기자들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불러서 물어보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죠. 압수 영장 없이 하니까. 아니 변 대표님 논리대로라도 생각해보면 그러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 안 저는 되면 근본적으로 지금 김정숙의 문제는 대한민국은 영부인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없거든요. 미국은 정확히 있어요. 어느 정도 활동 범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예산 지원법으로 결정이 나 있는데 영부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니까 일단 제도적으로 잘 됐다. 이 김건희도 좀 묶으려고 했을 때는 미국에 있는 영부인법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교육을 하자. 예, 법적으로 관리하자. 네. 그럼 그 김건희의 이제 사후 예방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영부인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그 김정숙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 처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이 법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수사하라고 김정숙 씨가 나가서 수사하라고 떠들고 김건희는 그럼 특검으로 가자 그 대신에. 네. 네, 그래서 맞불을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그 선대 그 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뭔가 이제 그 룰을 정하는 문제도 특위가 이제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그래서 파리 올림픽 전에 7월 중에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 있고 변 대표님 딱 보시기에 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은 뭐 어렵지 않나. 예, 왜요? 예, 한동훈은 이 장수 녹취하고 너무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요. 뭐 아마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터트릴 겁니다. 예, 보수 터트릴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박근혜 탄핵 수사까지 번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한동훈이 그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은 나와서 떨어지든지 아마 고문죄 못 나오든지. 그러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유력 후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적당히 다들 그냥 적당히 나경원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 같은데. 예. 적당히 적당히. 나경원이다. 예. 그러면은 사고 안 대통령실도 약간 부담이 덜한 캐릭터입니까? 나경원 의원은? 좀 만만하죠. 뭐 예를 들면 윤상현 같은 사람보다 훨씬 만만해 보이죠. 나경원이. 왜 윤상현 나경원 차이 뭐예요? 그 나경원은 지금 그 대통령 쪽에다가 나이선 발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조금씩 비판 발언하는데 윤상현은 가끔 가다 보면은 세. 감당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왜냐면 윤상현 친박이잖아요. 친박이니까 이 친박 세력들은 그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한동훈은 어차피 안 된다 그러면은 윤상현 나경원 붙으면 네. 나경원이 뭐 넉넉하게 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변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현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요즘 보니까 이제 끝나고 또 방송 가시는 겁니까? 예. 일정을 좀 알려달라는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오늘 제 시사 폭격 좀 정리 좀 하고 네. 그 노소영 사건 좀 제가 정리 좀 하고 네. 9시 40분에 그 스픽스에서 김미화 씨가 이제 간만에 김미화 씨요? MC 네. 복귀한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패널로 참여하기로 해서 그러면 이제 그 패널 복귀하시면 현안 토크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겠죠. 뭐 네. 똑같겠죠. 알겠습니다. 시사 폭격과 그 스픽스에서 김미화 그 코미디언 김미화 씨죠. 네.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변 대표님 출연한다고 하니까요. 차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